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돌짐승내 진행을 맡게 된 이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 굉장히 긴장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내용 공부하면서도 너무 떨려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짐승에게 물어봐에서는요,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부터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 문화재인데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무려 81,889점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고 파악이 됐대요. 일본이 이렇게 많은 양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와의 오랜 역사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려 말부터 이어진 외구의 침략,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수많은 문화재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일본의 국보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게 그 수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무려 115건이나 됩니다. 시대별로 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 중에 한국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조와 임나로 표기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이 26점이나 됩니다. 이런 표기 오류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이런 역사 왜곡을 꼭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본에서 지정된 한국 문화재를 보면은 특히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유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고려 불화, 도자기, 범종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고려시대 왜구가 침략을 했을 때, 또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약탈당한 문화재들로 추정이 됩니다. 문화재를 지정한 시기를 살펴볼게요.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많이 자기들 거라고 지정을 했는지. 가장 많이 지정했던 1900년대에서 1920년대에는 일본이 고적 조사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무단 반출을 했대요. 문화재를 무단 반출을 하였고, 경천사지, 10층 석탑, 지광국사탑 등 일본으로 반출당했다가 국제사회에서 너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비난 여론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자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법률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1919년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일본으로 반입된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본의 한국 문화재 지정 자료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본의 역사 왜곡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조사들이라는 것. 두 번째, 현재 자료는 일본의 문화청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유물을 취합 정리만 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지정 현황과 왜곡된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의 국제사회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문화재 지정 사유와 취득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본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한 우리 한국 문화재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공예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약탈당한 신라 연지사 범종이 있습니다. 신라 연지사 범종은 지금 일본 조구신사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었대요. 신라 범종인데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됐대요. 그렇게 가져갔고요. 일본에서는 또 다도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려 다완이라는 이름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만들어진 다완을 귀중하게 평가하고 사용했었어요. 그 중에 이도 다완은 고려 다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도 다완이라는 건 원래부터 찻잔의 용도로 제작된 게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차문화의 정수로 손꼽히게 된 거예요. 이도다완은 원래 주로 경상남도 남부지방의 이름 없는 민간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것보다는 직경이 2cm가량 적어서 그 크기와 무게가 딱 찻잔으로 쓰기에 적합했던 거죠. 특히 임진왜란 전쟁 때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와, 조선 도자 최고다 진짜 열광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도다완을 두고
이런 말도 했대요. 일본과도 안 바꾼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담백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정말 훌륭한 것이다 하면서 가져간 거죠, 솔랑. 그래서 일본의 국보로 지정을 해놓고, 한 점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을 해놓고 9점은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해뒀다고 해요. 일본 국보 26호로 지정된 이 이도 다와는 진주에서 만들어졌어요. 진주에서 만들어졌는데 임진왜란 때 약탈해서 그냥 반출된 거예요. 자,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이도 다완 중 대표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각각 세이카도 문고 소장, 하가케야마 기념관 소장 4점, 내지 미술관 소장, 개인 소장, 모로토 재단 소장, 미스 이문고 소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도 다완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청자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려 청자가 세계 도자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명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고려 청자 중에 대표적인 문화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쿄에 있는 내지 미술관 소장 고려 청자 연화당초 문수병이 있습니다. 이름을 풀어보자면 연꽃과 당초의 모양을 새긴 청자입니다. 이 수병은 고려시대 도자기로 만든 정병 가운데 최고 솜씨를 자랑하는 명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야마토 문화관의 고려청자 구룡수병도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9마리의 용이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잘 조각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도자기인데, 아마 청자의 최전성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가마에서 구워졌다고 추측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것인데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 문화재, 일본 중요 문화재, 일본 국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싶었나 봐요. 일본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고려 청자에 이어서 조선 분청사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우리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의 분청사기가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것인데요. 이후에 구한말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분청사기를 앞다퉈 찾으면서 일본에는 조선의 분청사기도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본 도쿄 세이카도 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분청사기 인화 연주문호입니다. 점이나 작은 원을 구슬로 꿰맨 듯이 연결시켜 만든 모양을 도장과 같이 만들어 그릇 표면에 찍은 후에 백토로 분장하는 기법으로 만들어진 분청사기라는 뜻입니다. 이 분청사기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몸체 아래에 있는 고령 인수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가마에서 구워져 인수부라는 관청의 용품이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도자기 외에도 고려시대 공예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고 보면 나전칠기가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고려청자, 고려불화와 함께 당대 최고의 미술품으로 손꼽힙니다. 당시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작했지만 그중 고려의 나전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우수했다 이거죠. 하지만 본체의 재료가 나무라서 이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손상이 많기 때문에 현존하는 고려의 나전칠기 유물이 국내외를 비롯하여 20여 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그 중에서 4점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대요. 또 좋은 건 다 가져왔어요. 고려 나전칠기가 언제 어떻게 외국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이 되거나 또는 고려시대에 일본 사찰에 종교적인 이유로 갔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지금 도쿄 국립박물관에 3점이 있고요. 카타무라 미술관에 1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본이 중요 문화재로 지정한 한국 문화재 중 공예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공예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